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 지역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계양구 을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격돌합니다. 연수구 갑에선 박찬대 의원과 정승현 인하대 교수의 세 번째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천 14개 선거구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남동구 갑에선 3선에 도전하는 맹성규 국회의원과 손범규 전 인천시 홍보특보가 맞붙습니다. 중구 강화군 옹진구는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 시장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선거구가 재편된 서구 갑에선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교웅 의원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영입 1호인 박상수 변호사가 격돌하고 민주당과 국힘 모두 전략공천을 한 서구 을에선 이용우 변호사와 박종진 전 채널A 앵커가 맞붙습니다. 동구 미추홀구 갑에선 재선에 도전하는 허종식 의원과 심재돈 국민의힘 동구 미추홀구 갑 당협위원장이 경쟁을 벌이고 동구 미추홀구 을에선 민주당 남영희 후보와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가 4년 만에 재격돌합니다. 연수구 갑은 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국힘 정승현 연수구 갑 당협위원장의 세 번째 리턴 매치가 이뤄지고 연수구 을에선 현역인 정일영 의원과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맞붙게 됐습니다. 계양구 갑에선 3선 도전에 나선 유동수 의원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인 최원식 변호사가 본선에 오릅니다. 가장 뜨거운 선거구인 계양구 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른바 명룡대전이 성사됐습니다. 부평구 갑은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인 노종면 전 YTN 기자, 국민의힘 유재홍 전 부평구청장 후보가 확정되면서 정치 신인 간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부평구 을에선 민주당 영입 인재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과 국힘 이현웅 변호사가 본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마지막 경선이 치러진 남동구 을과 서구병 선거구의 후보도 확정됐습니다. 남동구 을은 영입 인재인 이윤기 전 OBS 기자가 이병래 전 인천시 의원과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국민의힘 신재경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과 대결을 펼칩니다. 또 서구병은 정치 신인 모경종 예비 후보가 신동근 의원과 허숙정 의원을 꺾으면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모경종 예비 후보는 이행숙 전 인천시 정무부 시장과 대결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바라는 지역 공약과 현안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구 을 유권자를 만나봅니다. 청라를 중심으로 한 신도심과 연희동을 비롯한 원도심이 공존하는 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유권자들의 희망사항을 들어봤습니다. 검암 경서, 연희동, 그리고 청라 1, 2, 3동을 포함한 서구 을 선거구는 청라 국제도시인 신도시의 현안과 구도심인 검암 경서, 그리고 연희동에 대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청라 국제도시는 22년간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지난 1월 기준 청라 인구는 11만 4,800명. 계획 인구 9만 명을 훌쩍 넘긴 수치입니다. 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은 교통. 도심을 지나는 7호선 개통이 미뤄진 데다 인천 지하철과 공항철도가 도심 외곽을 지나면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차를 한 대 놓치면 1시간이 걸려서 가정역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교통은 확실하게 좀 개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랜드마크로 추진된 청라 시티타워의 이딴 좌초도 주민들의 우려를 키웁니다. 조속한 추진으로 청라의 핵심 시설로 우뚝 서길 기대합니다.
시티타워를 빨리 착공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바라는 공약사항대로 시티타워가 빨리 준공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는 그 관광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국제 업무단지 개발도 관심사입니다. 더 이상 빈 땅으로 비워둬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국제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정말 해외 자본이나 어떤 기업체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유치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이때까지 전무하다 보니까 청라가 국제 도시로서의 면모를 전혀 갖추지 못했던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원도심 주민들도 교통망 확충을 기대합니다. 여기서 계산동 가는 것도 없고 청라 가는 건 많은데 연희동, 계산동 이쪽으로 가는 거는 연희동 가는 거 한 대, 계산동 가는 건 아예 없고 그게 아주 제일 나빠요. 여기는. 버스 같은 거 이런 게 한 노선으로밖에 없으니까 저 계산동 이쪽으로 가려면 참 불편해요. 여기 나가서 갈아타야 되고 뭐 그런 입장이니까. 신도시와 원도심이 공존하는 서구 을 선거구. 어떤 후보가 청라 지역의 산적한 현안 해결과 원도심 균형 발전을 제시할지 유권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남동구 의원도 함께 선출합니다. 인천에서 유일하게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건데요. 4명의 후보들이 출마해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보궐선거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궐선거에 1억 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 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부지런히 얼굴을 알립니다.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까지 앞으로 20여일이 남은 상황. 하지만 후보 이름은 고사하고 보궐선거를 치르는지조차 모르는 시민이 태반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앞에 가서 한 70장 정도 이렇게 뿌리고 왔는데 아는 사람은 한 10명이네? 구의원 선거도 해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규모 선거 캠프가 꾸려진 총선 후보들과 달리 기초의원 후보들은 선거 캠프도 최소 규모로 운영합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회계 정리부터 일정 관리, 공보물 제작은 물론 선거운동까지 후보 혼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총선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 혼자 공보물도 만들고 있고요. 지금 일정도 저 혼자 하고 있고 지금 선거운동도 혼자 다니고 있습니다. 혼자 피켓 들고 아침 인사 다니고 점심 인사 다니고. 거대 양당 후보들은 그나마 사정이 괜찮은 편입니다. 제3지대 신당 후보들은 마음이 더 급합니다. 이번 남동구 의원 보궐선거에선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에서 모두 후보를 냈습니다.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으려면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한 명의 유권자라도 더 만나고 얼굴을 알리려면 누구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보전을 못 받는 이런 선거다 보니 제가 선거 전략을 우선은 공보물도 반쪽, 인원도 될 수 있으면 간소한 인원, 저희 그 당명을 가지고 발로 뛰면서 홍보를 하려고. 이번 이제 보궐선거가 이제 저희가 국회의원 선거랑 함께 치러지는데요. 일단은 각 후보들마다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주민들을 어떻게 살지 좀 많이 알아봐 주시고. 이번 남동구 의원 보궐선거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1억 600만 원으로 유권자 수는 6만 7천여 명입니다. 우리 동네의 소중한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이 절실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앞선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도 진행됩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분들은 투표소로 이동해 소중한 한 표를 실현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렇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은
투표 편의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먼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어르신들은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과 활동 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사전투표일과 투표일 전에 미리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투표소는 어떨까요? 보통 투표 장소는 1층이나 승강기 같은 편의시설이 있어서 이용이 편리한 곳을 확보해 놓지만 투표소가 2층 이상에 위치해 있고 승강기가 없는 경우에는 1층에 별도의 임시기표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 2인 이상이 1층으로 가서 선거인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이 투표소에서 수령한 투표용지를 대신받아 선거인에게 전달하면 선거인이 임시기표소에서 직접 기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봉투에 넣고 봉함을 해 임시기표소 투표지 봉투 운반함에 넣으면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이 투표소로 이동 후 기표자를 대신해 봉투째로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에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선거인 본인이 지명한 사람이 없거나 가족을 제외한 1명인 경우에는 투표 사무원 중에서 2명이 되도록 선정합니다. 근력이 약하거나 손떨림이 있는 기표자는 특수형 기표용구를 활용하면 됩니다. 또 글씨를 크게 볼 수 있는 확대경 특수형 기표용구나 영상통화 수어 통역, 쉽게 설명해 놓은 투표 안내 자료를 통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이나 요양소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면 되는데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요양소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 4월 10일 투표소에서 국민 누구나 한 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권석화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9급 1호봉에서부터 한 6, 7년을 열심히 일해야지 기본 급여가 최저임금에 도달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9급 1호봉 최저임금제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0세 퇴직하면 연금을 65세에 받게 되어져 있거든요. 5년 동안의 소득 공백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민원을 받으시니까 당연히 요구를 할 수밖에 없으시지만 좀 과한 요구를 하시거나 이제 공사를 강요하는 부분이 있을 때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 분들께서 괴롭히거나 아니면은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저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해 영흥도에 자체 매립지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시비 600억 원이 투입됐는데요. 하지만 사업이 백지화된 이후 3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옹진군은 이곳에 수산물 경제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땅 주인인 인천시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옹진군 영흥도 일대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 이곳에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며 27만 평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들어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현재는 텅 비어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옹진군에선 수산업 경제단지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영흥면 전체 공공부지 가운데 약 6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수산물의 가공과 유통, 물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복합 경제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옹진군은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인천시에 사업을 공식 제안할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수산업 경제단지 조성 용역이 4월 말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완료가 되면은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제 시에다가 부지 사용 건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옹진군은 국비 확보를 위해 해수부 공모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 땅이 인천시 소유라는 것.
공모에 참여하려면 땅 주인인 인천시와 부지 사용 협의가 필수적인데 인천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옹진군에서 추진 중인 수산업 경제단지 조성 계획이 시 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인천시도 별도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년 전 12,600억 원을 들여 매입한 영흥면 에코랜드 부지. 하지만 땅의 소유권을 가진 인천시도 지자체인 옹진군도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답답함만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코로나19로 잠잠했던 크루즈 산업이 지난해부터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공항과 항만이 인접한 인천에서도 크루즈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인천을 출발지로 하는 모항 크루즈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항에 도착한 미국 오세아니아 크루즈사의 리비에라호입니다. 인천을 출발해 제주를 거쳐 일본으로 가는 66,000톤급 모항 크루즈로 승객과 승무원 등 2,000여 명이 승선했습니다. 항해 도중 인천을 잠시 거쳐가는 기항과 달리 모항 크루즈는 인천을 출발지로 하는 배를 의미합니다. 기항에 비해 관광객이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길고 소비 규모도 커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크루즈 탑승 전 숙박형 관광이 가능할 뿐 아니라 배에서 소비할 식자재들도 인천항을 통해 공급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천항만공사도 인천공항을 연계한 모항 크루즈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공항과 항만을 모두 갖춘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인천을 크루즈 모항의 최적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사실 모항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만과 공항이 인접해 있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인천이 가장 특화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모항 크루즈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모항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서 항만공사에서는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인천을 출발지로 하는 모항 크루즈는 지난해 단 2척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5척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맞춰 인천관광공사는 크루즈와 연계한 인천 시티투어 운행 횟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송도 G타워와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등 주요 관광지를 비롯해 영종도 인스파이어 등 신규 관광지가 포함된 노선 개편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연간 5억 원가량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난 1월 서울 5호선 연장 조정안이 발표되면서 방화 차량기지와 건폐장 이전 문제가 조명된 가운데 이전뿐만 아니라 남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강현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1월 서울 5호선 연장 조정안이 제시되면서 방화 차량기지와 건폐장 이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차량기지가 이동하고 주민들의 수건이었던 건폐장 이전이 실현되면 남은 부지는 어떻게 활용될까? 강서구의 현재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 한강과 인접해 부가가치가 높은 만큼 10만 평에 달하는 남은 부지의 활용에 대해 그동안 다양한 방안이 제시돼 왔습니다. 지난해 1월엔 한강에서 개화산까지 이어지는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구상이 언급됐고 10월엔 해당 부지를 서남권을 대표하는 명소로 만들어 서남권 시민청을 짓는 방안, 종합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계획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어떨까? 방화 차량기지와 건폐장이 동시에 이전되면 실질적인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 들어서길 바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녹지를 조금 조성을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근처에 저희 테니스장을 제외하고도 운동 공간이 굉장히 많고 한강공원도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면서도 이제 좀 더 좋은 환경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병원을 조금이라도 덜 가고 좋은 삶의 질을 갖기 위해서 공원화된 공간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무슨 참새 방앗간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놀이공원과 같은 여가시설이 들어섰으면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놀이공원 같은 게 좀 생겼으면 좋겠고, 복지시설, 이제 복지를 위해서 좀 더 그런 거 좀 도움이 되는 거, 어린 애들한테나 이제 또 이렇게 젊은 세대들 맞벌이 부부. 거창한 시설보단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각 후보마다 방화 차량 기재와 건폐장 이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공약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강윤진입니다. 고령화로 운전대를 잡는 노인 수가 늘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교통카드 등 각종 보상책을 통해 노인들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실제 반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LG헬로비전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와 차량 8대, 오토바이 한 대를 들이받으면서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13명이 다쳤습니다. 막 소리가 그냥 그 대포 쏘듯이 빡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놀래가지고 밖에 나왔더니 벌써 저쪽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할아버지는 쓰러져 있어 계시고 그 차는 또 이제 중앙선을 침범을 해서. 지난 6일 경기도 김포에선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한 차량이 상가로 돌진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이 가게 내부로 밀려 들어가 출입문과 집기류 등을 파손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순간적인 상황에서만 대처 못하면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 운전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운동신경, 반응신경이 일반인들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반납률은 2%에 불과합니다. 노인들이 면허 반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 서울과 인천에선 10만 원, 포천 등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선 2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너무 적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뭐 말 그대로 100세 인생인데 면허증 반납하라는 거는 그냥 일하지 말고 놀라는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글쎄요. 10만 원은 적지. 나 하면 돈이 적어. 대중교통망이 부족한 농촌에선 면허 반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이제 거의 혹시 시골이라도 가서 전원생활이라도 만약에 할 수 있다면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면 시골 다닐 수가 없어요. 차가 뭐 1시간에 한 대나 있을까 그것도 빠른 거예요. 1시간 있을 때 오는 것은 2시간, 3시간도 좋습니다. 2040년이면 고령 운전자 수가 1,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